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.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. 자,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먼저 살펴보죠. 지난주에 코스피 2,500선 회복을 했습니다. 지난주에 코스피 주간 상승률이요 3.5% 가까이 올랐습니다. 주간에 한 주 동안 코스피가 이게 3% 넘게 상승을 했던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간만에 정말 꽤 큰 폭의 상승률을 주간 단위로 기록을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지난주 코스피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,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부진합니다. 마이너스 1.2%를 기록을 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코스피 차트 한번 좀 화면에 나옵니다만 확실히 좀 반등을 하는 분위기가 좀 엿보이고 있죠. 코스닥에 비해서는 어쨌든 지금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수급적으로 또 외국인이 11개월 말에 순매수로 전환한 것도 좀 있겠고,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젠슨 CEO의 삼성전자 HBM 관련된 얘기도 이번 주에는 뭔가 조금 특히 주 초반에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,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. 앞서 이제 정다현 앵커가 이번 주 일정들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. 해외 일정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, 특히 이제 28일 날 공개될 이 FOMC 의사로 역시 포인트는 인플레와 관련된 위원들의 얘기들 어떤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.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, 물론 25bp이긴 합니다만 이 인하 가능성이 지금 거의 절반 수준까지 그 전망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미국의 인플레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역시 국채금리 흐름들,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상황들 이런 걸 좀 더 주시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상이 됩니다. 28일 날 한국은행 금통이 있는데요. 금리 내리기 어렵죠. 내수 침체 여전하고 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.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됐다 볼 수가 있겠지만,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달러 문제, 달러 강세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입지가 너무 좁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앞서 삼성 HBM 얘기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주말에 나온 얘기들 중에서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, 일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증시안정펀드 관련돼서 언제든지 시장이 불안하면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2020년인가요? 그때 팬데믹 때죠. 증권안전펀드라는 걸 정부가 10조 7천억짜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. 근데 뭐 투입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때 코스피가 하루에 8%나 급등했던 경험이 우리가 있죠. 그러니까 이 수급적으로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게 시장에는 큰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김병환 위원장 이 발언도 분명히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를 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, 실제로 시장이 좀 불안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과도한 불안감도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에 금융연구원에서 세계 국제지수 편입이 되면 500억에서 600억 달러, 우리 돈 70에서 80조 원 정도의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. 또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전망이 되겠고, 또 하나가 지난주에 이제 LG그룹하고 LG그룹이 이제 계열사들 전체에다 이 밸류 관련된 이 공시를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SK그룹 비롯해서 이제 주요 대기업들의 이 밸류 관련된 공시 또 주주환원 정책들 얘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역시 우리 시장의 어떤 좀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삼성전자 얘기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. 젠슨 왕의 얘기는 그렇습니다. 홍콩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, 지금 우리 HBM의 그 수요가 너무 큰데 공급이 지금 어쨌든 좀 딸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, 이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, 근데 거기서 한 얘기가 삼성전자가 지금 HBM3E 8단과 12단 이 퀄 테스트를 하고 있다. 최대한 빨리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요 젠슨화의 얘기를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. 지난번 삼성전자 3분기 컨퍼런스 콜 했을 때 삼성전자가 내놓은 공식적인 언급과 좀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그때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가 8단과 12단 양산하고 있다. 주요 고객사의 콜 테스트 중요 단계를 완료했다. 이렇게 언급을 했었거든요. 그때만 해도 이게 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도 큰 반응은 없었고요. 근데 이제 젠슨 왕의 이번 언급과 이 두 가지를 이제 접목을 해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이 5세대 HBM의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가 납품이 이제
거의 뭐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조금 더 한 단계 진전했다,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일단 이렇게 되면 올 연내 삼성전자가 지난번 2분기 컨퍼런스 콜 때 아마 얘기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연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연내, 그러니까 즉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는 콜 테스트 통과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럼 이제는 내년에 이제 나올 HBM 이 6세대 4 이와 관련된 이제 두 회사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간의 경쟁이 더욱더 불을 붙을 수밖에 없겠다. 그리고 또 이제 HBM4 이 4부터는요.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바뀝니다. 대표적인 게 베이스 다이 같은 게가 이제 그냥 다이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연산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가는 등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HBM 경쟁이 2라운드로 이제 접어들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세 번째는 네이버 얘기 좀 해보죠. 오늘 증권면에 나온 얘기인데 외국인이 돌아온 네이버 주가 반등하자 개미들은 탈출 러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일단 외국인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네이버를 5,992억 이 부재에도 나옵니다만 거의 6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. 이렇게 외국인이 네이버를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최근 그러니까 11월 달 들어서 8거래일 동안 7일을 이제 외국인들이 8일 하루 빼고 연일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좀 하고 있거든요. 외국인 지분율도 이제 44.7% 지난 6월 이후 최대치까지 회복을 했고 화면에서 지금 네이버 주가도 보십니다만 뚜렷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. 견조한 실적도 있겠지만 역시 지난번에 나왔던 AI 서비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외국인들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반면에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네이버를 좀 팔고 있습니다. 이달 들어서 개인들 순매도 1위가 이제 바로 네이버거든요. 전체적으로 한 7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올랐고 개인들은 팔고 있고.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가가 침체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지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. 그러니까 뭐 수익률을 이제 원금을 회복하거나 또는 이제 수익률이 좀 많이 뭐 20-30% 마이너스인 게 뭐 한 10% 이하, 그러니까 한 자릿수 정도 마이너스를 주니까 이제 지쳐서 빠져나오는 거죠. 이런 현상들이 사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제 사실 하락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저가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이렇게 주가도 반등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네이버도 역시 늘 그렇듯이 외국인들이 비쌀 때 사서 쌀 때 떨어졌을 때 팔고 나가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마지막은 지난주 국내 주식형 펀드 상품들 수익률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. 표를 먼저 보시면요. 지난주에 레버리지 2.2배 레버리지 인덱스 상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. 8.4%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코스피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2위가 이제 K팝 미디어 상장 주식 8.4%. 3위도 K팝 포커 상장 주식 8.2% 이렇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엔터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 거고,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 로봇주 관련된 ETF가 7.9%.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 KBR, KB 라이즈 200, 이것도 역시 코스피 선물 레버리지 상품입니다. 역시도 코스피가 반등할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이제 매수를 했고 이것도 수익률이 7.8%를 기록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엔터주들이 업종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고 뭐 로봇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역시 코스피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. 이렇게 ETF 상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난주에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이 2.4%요. 오래간만에 이 평균 수익률 플러스권을 기록하는 것도 눈에 띄었고요. 코스닥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역시 바이오주들의 약세가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해외 주식형 펀드 주간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1.6%. 해외 주식형 펀드 지난주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역별로 보니까 동남아만 플러스 0.7%를 기록했다라는 거. 동남아가 여전히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, 그다음에 섹터별로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플러스 1.5% 지금 기록을 했고요. 그다음에 개별 상품은 하나자산운용의 이 수소 차세대 연료전지 ETF 상품이 있는데 이게 11.11%로 지난주에 앞서도 상위권도 보셨습니다만 개별 상품으로는 지난주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
이번 주에 코스피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저런 분위기들 통해서 반등을 탄다. 그럼 이제 수급적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여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코스닥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는데 이 문제는 바이오주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. 바이오주 특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이 바이오주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는데 밑에 이제 하단 자막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난주에 알테오젠의 리가켐이 주가가 워낙 부진하고 또 매도를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글쎄요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이런 디커플링 장세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역시 이번 주는 주 초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